최근 병적 비만이 20, 30대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해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병적 비만은 그 자체만으로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병적 비만의 위험성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상부위장관 외과 김창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비만 유병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태가 어떤가요? 네, 2017년 기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체질량 지수 BMI가 25 이상인 비만 유병률이 2005년 31.3%에서 2016년 34.8%로 증가했습니다. 예. 체질량 지수가 30이 넘는 병적 비만율도 2005년 3.5%에서 2015년 5.3%로 증가했고 2030년도에는 9%로 2배 가까이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비만으로만 치면은 거의 성인 3명 중에 1명 정도는 비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 중에 병적 비만이라는 좀 생소한 용어를 쓰셨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만과는 좀 다른 용어인가요? 예전에는 환자들의 이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도 비만이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예.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병적 비만이라고 명명하고 있고, 그렇군요. 이제 고도 비만이랑 병적 비만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만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을 텐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현재 비만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만 측정 기준의 하나로서 체질량 지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BMI라고 하고 체지방량은 CT 또는 MRI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규모 인구 집단 연구에서 사용되기 힘들기 때문에 현재는 체질량 지수 BMI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만을 나누는 기준은 WHO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정상이 18.5에서 24.9, 과체중이 25에서 29.9, 병적 비만은 40 이상을 말합니다. 예. 또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상은 18.5에서 22.9, 과체중이 23에서 24.9, 병적 비만은 30 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체질량 지수는 체지방률과 상관성이 좋지만 근육량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에는 높게 계산되어 비만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 관련된 위험도를 결정하는 데는 지방의 양뿐만 아니라 지방의 분포도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복부의 내장 비만은 대사증후군의 심혈관 질환 위험 요소와 연관되어 있어서 예. 이를 평가하기 위해 허리둘레나 허리 엉덩이 둘레비가 체질량 지수와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주로 BMI 지수를 기준으로 하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병적 비만, 앞서 뭐 고도 비만과 같은 말이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정말 수많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들을 유발하나요? 그래서 병적 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이상지혈증과 같은 대사 이상 질병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예. 그 외에도 관절염과 같은 관절 질환, 천식, 불임, 역류성 식도염 등 많은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정신과적 문제나 암 발생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비만을 심각한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 비만 인구에 대해 적절한 체중 감량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 환자들이 고생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의료비 상승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예. 자, WHO에서도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군요. 네. 자, 병적 비만 환자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을 필요할까요? 그래서 병적 비만 환자들이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병적 비만 환자들의 경우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잉여 에너지가 지방 조직에 저장되어 나타납니다. 또한 예. 식사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식욕 조절 기전에서 호르몬 분비나 작용이 교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전적인 요인이 40에서 70% 정도 있기 때문에 네. 식생활과 이제 운동만으로는 쉽게 감량이 안 되고 요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병적 비만 환자들의 뇌를 보면 식욕이 쉽게 생기고 포만감을 잘 느끼지 않도록 조종되어 단순한 의지나 습관의 개선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예. 또한 각종 비만 관련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지만 다이어트 실패로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을 가질 확률도 높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보는 것인데요. 병적 비만 환자들을 위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비만 대사 수술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비만은 단순히 뭐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인데 그럼 수술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그래서 수술은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효과적으로 체중 감량이 되지 않는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병적 비만, BMI 35 이상이거나 대사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BMI가 30 이상인 환자에게는 비만 대사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 방법으로는 위소매 절제술과 루아이 위우회술이 있습니다. 네. 위소매 절제술은 위를 소매 모양으로 절제해서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위를 축소할 뿐만 아니라 식탐 호르몬을 분비하는 위 상부를 잘라내 식욕 감퇴, 조기 포만감이 생겨 체중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수술 합병증이나 대사성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효과가 미흡할 경우 다른 수술로 전환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알려진 조절형 위 밴드 수술처럼 이물질을 삽입하지 않고 소화기관에 해부학적 변형이 크게 없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위소매 절제술을 방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 이름이 또 생소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루아이 위우회술. 이 수술은 어떤 건가요? 이 수술 방법은 위의 상부를 15에서 20cc 정도 남기고 절제한 후에 이를 소장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예. 음식이 소화되는 경로 중 하부위, 십이지장, 근위 공장을 우회시키므로 영양분 흡수를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제2형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의 치료에도 유용합니다. 예. 체중 감량 효과는 수술 후 6개월까지 급속하게 나타나고 18에서 24개월까지 꾸준히 감량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절제술과 우회술 두 가지 수술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따로 있나요? 그래서 절제술은 위를 축소해서 음식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우회술은 소장의 일부를 우회시켜서 영양분의 흡수를 줄이는 것인데요. 대사질환이 있고 BMI가 높은 경우는 우회술이 더 효과적이고요. 대사질환이 없고 상대적으로 BMI가 낮은 환자의 경우에는 절제술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행히 2019년 1월 1일부터 병적 비만 수술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네. 병적 비만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을 회복함과 동시에 삶의 질 향상에 한 걸음 더 빨리 내디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자, 이처럼 병적 비만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니만큼 병적 비만이 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어떤 관리 방법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병적 비만이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좀 적절한 식이요법이나 운동도 물론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관리 방법이 있다면 설명 그래서 부탁드려요. 이제 병적 비만이 단기간 내에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지속적인 영양 과다 섭취와 운동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예. 병적 비만에 이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 개인에게 맞는 일일 관장 칼로리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과체중 또는 비만인 경우 다이어트를 위해서 특정 영양분의 과다 또는 과소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예. 오히려 영양 불균형이라는 부작용만 있을 뿐 결과적으로는 체중 감소에 큰 효과가 없고 요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정말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비만은 그냥 단순히 뭐 몸매를 가꾸는 그런 다이어트 차원을 넘어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그런 인식 개선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상부위장관외과 김창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